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는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올 여름부터 12세부터 1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샌디에고 해안에서 미입국자들을 태운 보트가 전복돼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여행 제한령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여행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들도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교통청 TSA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은 16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0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As more and more Americans get vaccinated, there's just a larger consumer confidence in terms of travel, and we're seeing that already. 미국 항공사들은 줄줄이 좌석 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고 전좌석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중간 좌석을 비워놓은 델타 항공은 이번 달부터 여행객들에게 모든 좌석을 열어두고 예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기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Right? We're still traveling with masks, we're still traveling with hand sanitizer, cleaning supplies, calling ahead to understand if there are restrictions in place. But when it comes to the volume of people traveling, that's definitely going to feel more normal than we have seen in the past year. 이러한 변화는 항공 여행 수요가 지난해보다 계속 반등함에 따른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TSA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이후 항공기 승객 수는 매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장 낮은 수치였던 하루 8만 8천 명에 비하면 상당히 급증한 수치입니다. If you're flying, you should not expect an empty plane these days. The TSA screening about 65% of passengers from pre-pandemic, which is pretty high considering there's almost no international flights today.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기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이 정책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TSA는 여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6천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달성 가망이 없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등이 속출하면서 인구의 최소 80% 이상을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30% 정도가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어 집단 면역의 기준점을 넘어서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곳에선 지역사회 단위로 전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 전국적으로 평균 90% 이상이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LA시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긴급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오늘 LA시 모든 주민에게 긴급 알림 문자를 보내고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일주일 사이 백신 접종 예약률이 최소 50%나 줄었다며 집단 면역 달성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소 운영 횟수를 주 5일에서 6일로 변경하고 곳곳에서 임시 접종 클리닉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시 운영 접종소에서는 이번 주에만 모더나 7만 도스, 화이자 4만 5천 도스, 그리고 존슨앤존슨 3천 도스를 접종할 전망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16세 이상 주민들은 오늘부터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미 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중고등학교의 가을 학기 시작 전 12세부터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경우 가을 학기부터는 대다수 중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올 가을 학기에는 모든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화이자 역시 생후 6개월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오늘 19일부터 식당과 사무실의 인원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집단 면역을 완전히 형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현지 방송에 출연해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사무실, 체육관 등에 대한 인원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방역을 위해 새벽 시간 운행을 중단했던 뉴욕 지하철도 17일부터 24시간 운행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불야성의 도시 뉴욕이 13개월 만에 예전 모습을 찾게 되는 겁니다. Especially in Manhattan, workers are going to need to get back and forth. Now you'll have people working till 4 o'clock in the morning again.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던 사람들도 백신을 맞았고 올 여름이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ut now people over 65 years of age, over 80%, have now been vaccinated and 66% fully vaccinated. 반면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지만 집단 면역 달성은 가까운 미래 또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속속 나오는 데다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때문에 완전한 근절은 어려우며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더글라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10시 36분쯤 더글라스빌 지역에서 한 남성이 토네이도의 영향으로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와 주택 수십여 채가 훼손됐고 7,5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오늘 아침 애틀란타 지역에 발령됐던 토네이도 경보는 해제된 상태지만 폭풍 예보센터 SPC는 뉴멕시코주에서 델라웨어까지 동남 해안 지역에서 1억여 명의 주민이 여전히 토네이도 등 악천후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해안에서 미립국자를 태운 보트가 전복돼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해안을 통한 조직적 미립국 시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세관 국경보호국은 해상 미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디에고 남단에 위치한 포인트 로마 해안. 배 한 대가 기울인 채 바다 위에 떠 있고 구조대원들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아침 전복 사고를 당한 이 배는 미립국을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엔 선장을 포함해 32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탑승자 3명이 숨졌습니다. In my 28 years of work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or been on a call of this magnitude. I saw people just getting sucked out, floating out. Some of them were face down, and then a whole bunch of people down below along the base of the cliff there. 구조된 탑승자 5명은 입원했으며 현재 1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 당국은 구조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탑승자들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현재 구속됐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추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오늘 밤까지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his was a mass rescue operation that turned into a mass casualty incident. We had about 30 rescues when the vessel broke up on the reef.
앞서 세관 국경보호국은 불법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주말 동안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발표 이틀 전에도 샌디에고 해안에서 선박을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2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해양경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당국은 앞으로 해상을 집중 단속하는 등 밀입국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지방정부에 코로나 관련 긴급 명령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는 더 이상 비상 상태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코로나19와 싸움을 끝낸 것은 아니지만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줄고 있어 규제 철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모든 규제가 철폐돼도 민간 업체별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방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팬데믹 이후 220여만 명이 감염돼 3만 5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로는 미국 내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유통업체인 크로거가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크로거는 올 봄부터 전문 드론 배송업체인 드론 익스프레스와 협력해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 서비스에 사용되는 드론은 최대 5파운드까지만 운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해 어디서나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크로거 측은 쇼핑객들은 드론 배달 서비스를 통해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포함한 베이비 케어 세트나 스낵류 그리고 피크닉 용품 등 가벼운 물건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크로거의 드론 배달 서비스 첫 시범 운영은 이번 주 오하이오주 센터빌의 크로거 마켓 플레이스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한 미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정우용 외교장관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외교적 해법의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7개 주요 국가의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중에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I hope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are ways to move forward. 그는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앞으로 며칠 몇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는 북한 학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It is, I think, up to North Korea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engage or not on that basis.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며 심각한 상황을 맞을 거라고 경고한 데 대해 그럴 게 아니라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대답한 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목표는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라며 도발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전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도 보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대된 정의용 외교장관과도 만나 최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식 일괄 타결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취한 이 방침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은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용 외교 노선을 국제 외교 무대의 주요 의제로 올려서 적극 설명했습니다. 자신들 입장은 정리가 됐으니 북한은 선을 넘지 말고 잘 선택하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차관으로 임명된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잇따라 보좌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 사퇴 60일 만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 정부 첫 법무차관으로 발탁돼 2년 가까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개혁 기조에 발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 선배입니다. 검찰총장 기수가 거꾸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윤 전 총장 임명 때가 전임자보다 5기수나 아래였던 파격이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돼도 윤 전 총장과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다른 보직을 맡는 식으로 검찰에 남을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청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이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을 둘러싼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임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샅샅이 훑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의도적으로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혹의 수위를 높였지만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7월 자신에 대한 사찰 배후로 대검찰청의 특정 부서를 언급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첫 의혹 제기 뒤 1년여 만인 올해 1월 유 이사장은 공직자인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였고 한동훈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도까지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에 사과하며 단편적인 정보를 한 방향으로 해석해 충분한 사실에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고의적인 허위 의혹 제기였다고 결론 내리면서 유 이사장의 발언 의도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빌 게이츠는 트위터로 공개한 부부 공동 성명에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 많이 노력해본 결과 결혼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두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길을 찾을 동안 가족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 브라질과 칠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건의 브라질발 변이 감염 사례와 1건의 칠레발 변이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감염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로 최근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스라엘 보건부는 또 최근 인도발 변이 감염 사례도 19건이 추가돼 지금까지 총 60건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급기야 접종센터에 불을 질렀습니다. 북부 롬바르디아주 브레시아 시내의 한 백신 접종센터인데요. 화염병 2개가 날아옵니다. 접종센터 일부가 불에 타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도 생겼습니다. 당시 이 접종센터 내에는 수백 회분의 백신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5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해 이른바 보건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신 접종 거부 운동을 하는 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개를 전쟁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방윤리위원회는 최근 엄격한 통제 아래 자동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로봇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프랑스는 4발을 가진 개 모양의 스폿이라는 모델의 AI 로봇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게 31kg의 스폿은 5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 가능하다는데요. 하지만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은 살인이 무감각해진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전 세계 약 30개 국가와 단체들은 전쟁에서 이런 무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돼 안락사당한 흑곰 3마리 중 2마리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콜로라도 남서부 듀랑고 북쪽에서 훼손된 채 숨져 있던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요.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침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콜로라도 국립공원은 곰들의 공격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법은 무슨 차들이 커버되나요? 리스한 차들, 퍼체스한 차들, 개인 사람들한테 산 자동차들이 다 커버됩니다. 워런티만 있으면은 무조건 100% 커버되는 법입니다. 보통 자동차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3, 4, 5년, 10년까지 있는 워런티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되게 사소한 문제들, 저 경험에서는 창문이 안 내려갔다 올라간다. 에어 컨디셔너도 세게 빵빵 안 나온다. 문셔 와이퍼도 잘 안 닦아진다. 선루프가 잘 안 열어진다. 뭐 운전할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기가 그는 문제까지 다 커버되는 레몬법입니다. 법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use, value 하고 safety에 문제된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뭐 스피더미터를 뭐 고장났다. 아니면 엔진 불이 들어왔다. 아니면 뭐 문도 잘 안 잠겼다. 아니면 뭐 알람도 나온다. 아니면 뭐 바퀴에 문제 있다. 아니면 가스가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종류가 수백 개, 1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 딱 이런 문제만 커버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안 커도 됩니다. 안 심해도 됩니다. 그냥 운전에 방해가 되면은 그 방해가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근데 뭐 소리가 나고 운전이 방해된다. 그러면 그것도 커버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케이스 있었는데 뭐 저거 그 리어뷰 할 때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그 차에서 뒤에 바퀴 할 때.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통해서 무료 환불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like a rooftop 그게 문이 안 열려져요. 그것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통해서 환불도 받은 적도 있고. 워런티가 expire 돼도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리스를 3년 리스했잖아요. 자동차를 아예 줬어요. 벌써 언제는. 근데 뭐 2달 전에 문제가 있는 걸 생각났어요. 해갖고 레몬러를 새롭게 신청했어요. 줬는데 아예. 근데도 돈을 다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리스가 끝나도 레몬을 할 수 있어요. 타임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1년 전에 생겼다. 근데 나는 뭐 한국에 나가 있었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커버돼요. 왜냐면 워런티 안에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꼭 문제가 크게 안 보여도 작은 문제라도 꼭 레몬법 전문가 변호사를 꼭 찾아주길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쓸모없는 물건을 잔뜩 훔친 도둑의 모습이 공개돼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복권 훔쳤는데 폐지됐네, 도둑의 헛수고입니다. 자, 빨간 모자를 쓴 이 남성, 잘 보시죠. 정신없이 가게 카운터 쪽으로 달려가더니 엄청난 속도로 서랍을 열어보는데요. 그가 찾고 있었던 건 바로 복권 뭉치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밤사이 난장판이 된 가게를 보고 놀란 주인이 CCTV를 돌려봤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다죠. 영상 속 남성이 트럭을 몰고 가게 문을 뚫고 들어와 단 25초 만에 복권만 들고 달아난 겁니다. 자, 하지만 도둑이 목숨을 걸고 챙긴 복권은 무용지물이 됐는데요. 복권 도난 신고를 접수한 복권관리위원회가 1년 번호를 조회해 당첨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헛수고한 도둑은 종이만 잔뜩 훔친 셈이 됐는데요. 경찰은 절도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태평양 상공 위를 날던 비행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화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 임신했었어? 비행기에서의 출산입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던 20대 여성이 무사히 아이를 낳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산모는 자신이 임신 27주인지도 모르고 여행길에 올랐다고 하죠. 착륙을 3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고 천만다행으로 비행기 안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타고 있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기와 산모는 비행기가 착륙 직후 호놀룰루 병원에 긴급 이송됐는데요. 현재 산모는 퇴원했지만 아기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상태라 병원에서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려서 아래 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크레인이 주택 위로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칼로 케이크 자르듯 주택을 덮친 크레인입니다. 단층 주택 위로 크레인이 덮쳤습니다. 마치 칼로 케이크를 자른 듯 집은 두 동강이 났는데요. 뚫린 천장 틈 사이로 집안이 보일 정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뒷마당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에 동원됐던 크레인입니다. 지붕 너머로 건축용 금속 기둥을 실어 나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죠. 집주인은 사고가 일어난 순간 끔찍한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리더니 몸이 공중에 붕 떠오를 정도로 극심한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돼 자선단체가 제공한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고생대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견 장소가 흥미롭다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심상치 않더라니 대리석 화장실의 비밀입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한 지방공항의 화장실에 있는 이 검은색 세면대, 어딘지 특별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4, 5년 전 조개 화석을 펴발라 만든 거라고 합니다. 화석을 품은 화장실 세면대는 중국 광업지질대학교의 학과장이 출장 중에 발견했는데요. 한 지질학회 전문가는 이 조개 화석이 4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세 번째 시대인 실루리아기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면 바닥부터 벽면, 세면대, 심지어 변기까지 온통 화석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고생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공항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세면대에 사용된 건 화석이 맞다며 건축 재료로 산 것으로 화석이 포함된 석재는 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